인천 용현동에 살던 나는 서울 직장을 다니며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2살 위 형이 서울 강동구 강동역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침 형은 방이 2개인 집에 살고 있었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은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2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란히 2개의 현관문이 보였는데 저희 집은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하고 2주 정도 살다 보니 옆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의 어머니, 아줌마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미 형은 그 아줌마와 꽤 친하게 지내고 있더군요.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고 챙겨주기 시작한 밑반찬에 라면만 먹지 말라며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그녀와 친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그 집에 산 지 1달쯤 되었을 때 아줌마와는 더 가까워져서 가끔 마트에 다녀오면 밑반찬을 얻어먹은 고마움에 과자나 음료수를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덕분에 그 집 아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어요. 이 아줌마는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배우 김혜성과 닮은 분위기가 있는데 약간 둥글둥글하면서도 귀염성 있는 외모가 매력적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살짝 통통한 체형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 친근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부드럽고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말투도 다정다감하고 사람을 챙기는데 능숙해서 늘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었죠. 반찬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집 앞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먼저 건네주곤 했어요. 덕분에 저와 형은 낯선 서울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이웃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던 지 약 석 달쯤 지난 여름이었어요. 직장에서는 막내뻘이라 눈치 보며 8월 말쯤에 휴가를 받았죠. 사수 덕분에 여름휴가 4일에 연차까지 붙여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형은 먼저 휴가를 다녀왔고 저도 이미 친구들과 1박 2일로 다녀온 상태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게임이나 할 생각이었어요. 리니지 게임에 빠져있던 시절이라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즐기곤 했거든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어놓고 반바지에 나시만 입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삼촌, 삼촌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옆집 아줌마가 컴퓨터가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줌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더블 침대와 장롱 옆에 컴퓨터 책상이 있었는데 전원을 눌러보니 시모스 모드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아예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 문제인 걸 알아차리고 마침 남는 500W짜리 파워가 있어서 가져다 끼웠습니다. 전원을 누르자 윈도우 화면이 떴고 문제없이 해결되었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5만원권 지폐를 건네며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라며 사양했고 아줌마는 음료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방바닥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줌마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2년 6개월이 됐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컴퓨터라 오래된 사양이지만 그냥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왜 일 안 나가냐고 물어봐서 휴가라고 대답했고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아줌마가 말끝마다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전까지는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아줌마가 또 찾아와서는 고맙다며 점심을 차려줄 테니 건너 오라고 하더군요. 자취생에게 밥 챙겨준다는 말에 당연히 좋았죠. 아줌마네 집으로 갔더니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밑반찬을 차려주셨고 둘이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시원한 맥주가 떠올라 아줌마에게 권했죠. 아줌마도 좋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캔맥주 6개를 사왔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수로 일하던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모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맥주를 다 마신 후 소주를 사와서 더 마시자고 했고 아줌마는 안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점점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아줌마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술이 약한 건지 아줌마는 소주 한 병을 비울 때쯤 슬슬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종종 같이 술도 마셔주고 얘기도 들어주면 참 좋겠어요. 삼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나 외로워요. 그놈의 돈이 뭔지 그동안 애 키우며 먹고 살겠다고 한눈 한번 팔아보지도 못했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서서히 술에 취해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죠. 순간 그녀의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저는 빨리 화제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누님, 그럼 빨리 연애하셔서 새 출발하셔야죠. 그러자 아줌마가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아직 일러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어차피 재혼할 생각이시면 빠른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줌마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으며 대꾸했어요. 재혼은 무슨 이 나이에 재혼을 해? 연애면 모를까? 순간 저는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를 힐끔힐끔 바라보았고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늘 참 좋아요. 이렇게 내 하소연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술잔을 들며 제게 한 잔을 더 권했습니다. 동생, 한 잔 더 하자고. 저도 슬슬 취기가 올라와서 안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님, 이거 드세요 하며 건네자 아줌마는 웃으며 받아먹더니 갑자기 자신도 안주를 주겠다며 오징어채를 집어 제 입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가락이 제 입가를 스치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줌마는 흐트러진 웃음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아요. 동생도 생기고 동생이 이렇게 안주도 챙겨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휘청이며 제 품에 기대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웃으며 말했죠. 누님 술이 좀 되셨네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방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러면서 저는 그녀를 부축하려고 했는데 아줌마는 힘없이 몸을 맡기면서도 손을 제 어깨에 얹었어요. 마치 힘이 다 빠진 듯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살짝 안아 방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죠. 힘겹게 아줌마를 부축해 안아들자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착하네. 그 후로도 휴가 내내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며 자주 함께 술을 마셨고 시간이 흘러도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줌마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천안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3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제 직장이 의정부로 발령나면서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에도 가끔 카톡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겠구나 싶었죠. 그 후로는 그녀의 답장도 없고 카톡은 씹히기 일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변화에 답답함과 함께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단념은 집착을 낳는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그 후로 저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과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녀처럼 착하고 날 아껴주던 사람은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함께였고 나 아니면 안 된다며 의지하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남자와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자는 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녀만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녀가 떠오릅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이제는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땐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미련이 자꾸만 생깁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제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겠죠. 그래도 한 번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처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주고